시속 110km에 육박한 단 두 번의 투구가 블랙 퀸즈 훈련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박민서가 첫 공부터 시속 108km를 기록했고 두 번째 공은 시속 109, 8km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시속 170km였습니다. 모두가 전광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자 야구 예능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강속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이 날아간 순간 시즌 1 동안 블랙 퀸즈 마운드를 지켜온 장수영의 자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박민서와 자신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 장수영. 시즌2의 가장 치열한 경쟁은 첫 경기보다 먼저 훈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즌1의 블랙 퀸즈는 공격보다 마운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만들고도 후반으로 갈수록 투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이 이어졌고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시즌2를 앞둔 팬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새로운 투수였습니다. 기존 에이스 장수영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에이스가 등장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박민서의 오른팔에서 나왔습니다. 박민서는 처음 등장했을 때 골프 선수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골프와 야구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골프는 정교한 리듬과 반복 동작이 중요하고 야구는 짧은 순간의 폭발력과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민서에게는 제작진이 처음부터 크게 드러내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리틀 야구 선수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야구 선수의 길을 계속 걷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몸에 익힌 투구 동작과 공을 놓는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가장 하고 싶은 포지션을 묻자 박민서는 망설이지 않고 투수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참가자가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으로 투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서는 어떤 포지션이든 필요하면 맡을 수 있지만 가장 자신 있는 자리는 투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첫 번째 공에서 바로 증명됐습니다. 포수가 미트를 내밀자 박민서는 짧게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고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공은 포수 미트 한가운데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훈련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광판에는 시속 108km가 표시됐습니다. 코치진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추신수 감독도 전광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첫 공이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두 번째 공이 그 가능성을 지웠습니다. 박민서는 두 번째 투구에서 몸의 회전을 더 크게 사용했습니다. 공이 다시 포수 밑에 꽂혔고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강한 소리가 났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숫자는 시속 0.8km였습니다. 사실상 시속 110km였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아직 타석에 들어가지 않은 선수들조차 박민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여유보다 놀라움과 긴장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실전 타격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박민서의 공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첫 공에는 배트가 늦게 나왔고 헛스윙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은 겨우 맞췄지만 타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에도 다시 헛스윙이 나왔습니다. 현역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전광판 숫자만 빠른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공 끝에 힘이 남아 있었고 포수 미트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위가 죽지 않았습니다. 타자가 실제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공이었습니다. 특히 송가가 타석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송가는 시즌1에서 가장 위협적인 타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빠른 스윙과 장타 능력으로 많은 투수들을 압박했습니다. 박민서의 강속구가 진짜 경쟁력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상대였습니다. 첫 번째 공에 송가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공은 파울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공에도 배트는 나왔지만 중심에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송가는 타석에서 물러나며 진짜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 박민서의 구속과 구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때부터 더그아웃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에이스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고, 기존 에이스 장수영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시속 170km라는 숫자가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시즌 1과는 완전히 다른 마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박민서에게 향하고 있을 때 장수영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수영은 시즌 1 내내 블랙 퀸즈 마운드를 책임진 투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공을 잡았고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완벽한 투구만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블랙 퀸즈가 끝까지 경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버틴 시간이 가장 긴 선수였습니다. 그런 장수영 앞에 시속 110km에 육박하는 새로운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민서에게 쏠렸고 선발이 바뀔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강속구 투수를 먼저 시험하고 싶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졌습니다. 장수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서의 투구를 과하게 의식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러브를 다시 고쳐 쓰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구가 시작되자 압박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첫 타자에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지만 두 번째 공은 높게 빠졌습니다. 이후 제구가 흔들리며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평소 장수영답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장수영도 당시를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정신이 흔들렸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와 팬들의 시선 감독의 평가가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영은 주자가 나간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포수 신소정이 사인을 냈고 장수영은 길게 숨을 내쉰 뒤 다시 투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삼진을 잡아낸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타자에게는 몸쪽 직구로 타이밍을 빼앗고 바깥쪽 변화구로 다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두 번째 삼진을 잡았습니다. 더그아웃에서 박수가 나왔고 현역 선수들도 역시 기존 에이스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장수영의 투구는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직구는 초반보다 더 힘있게 들어갔고 변화구는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박민서처럼 압도적인 구속으로 타자를 누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타자의 시선과 타이밍을 흔들었습니다. 높은 공으로 눈을 끌어올린 뒤 몸쪽으로 압박하고 마지막에는 바깥쪽 낮은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포수 신소정의 리드와 장수영의 제구가 맞아떨어지면서 타자들은 자신의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삼진은 계속 쌓였습니다. 세 번째 삼진, 네 번째 삼진, 다섯 번째 삼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속 110km를 던진 박민서에게 집중됐던 훈련장의 시선이 다시 장수영에게 돌아왔습니다. 장수영이 시즌 1의 에이스였던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공 하나만으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 타자의 약점을 읽는 능력 구속이 아닌 제구와 변화로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위기 관리였습니다. 주자가 나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자가 없는 상황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몸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사용했고 높은 공과 낮은 공의 차이를 활용했습니다. 상대 타자들은 장수영이 어떤 공을 던질지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구수가 늘어나 체력이 떨어질 시점에도 공의 힘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구가 이어질수록 제구가 더 안정됐고 변화구의 각도도 살아났습니다. 추신수 감독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투수의 투구를 조용히 지켜봤지만 장수영이 연속 삼진을 잡기 시작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감독은 박민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장수영이 기존 에이스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블랙 퀸즈는 이제 한 명의 투수에게 모든 부담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팀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서가 처음 시속 110km에 가까운 공을 던졌을 때는 새로운 에이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수영이 압박을 이겨내고 삼진을 연달아 잡자 기존 에이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서의 등장이 장수영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수영의 집중력을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두 투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서는 첫 공부터 모두를 놀라게 했고, 장수영은 흔들린 뒤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민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속이었습니다. 시속 108km로 시작해 시속 109.8km까지 끌어올렸고, 사실상 시속 110km를 기록했습니다. 공 끝의 힘도 살아있었고, 손가를 포함한 타자들의 배트를 늦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장수영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과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초반 볼넷으로 흔들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았고, 몸쪽 직구와 바깥쪽 변화구 높낮이를 이용해 연속 삼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쟁은 누가 한 명을 밀어내야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박민서가 선발로 강하게 시작하고, 장수영이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영이 경기 흐름을 잡고 박민서가 강속구로 승부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 퀸즈 마운드에 전혀 다른 유형의 투수 2명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힘으로 타자를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제구와 변화로 타자를 무너뜨립니다. 시속 100km 괴물 신입의 등장은 장수영의 자리를 빼앗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에이스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서는 단 2번의 투구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장수영은 초반의 흔들림을 연속 삼진으로 바꾸며 자신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즌2의 블랙 퀸즈 마운드는 이제 한 명의 에이스가 아닌 2명의 경쟁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계속될수록 가장 강해지는 쪽은 박민서도 장수영도 아닌 블랙 퀸즈 전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